오늘의 스토리는 꽤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2014년도에 있었고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거에 대한 TV쇼도 만들었어요. 이 TV쇼를 끝까지 다 안 봤어도 이거를 본다고 스포일러는 없을 거예요. because 제가 사실 봤는데 아무래도 TV쇼니까 좀 과대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들을 좀 많이 바꿨어요. 이 스토리 이건 이제 진짜 right, the real true story의 바탕으로 한 거라서 좀 다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번 비교를 하고 코멘트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right? 어떤 스토리가 더 무섭든지 어떤 스토리가 더 좋았든지. 이 스토리에서는 완전 전통적인 미국 식구가 드디어 본인들이 꿈꾸던 집을 사게 돼요. 근데 이사 들어오기 전에 되게 angry letter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누가 보낸지는 몰라요. 그 이름도 없고 그냥 그 식구의 이름만 써있고 주소도 없고 그래서 누가 보낸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편지들이 서서히 더 심해지고 and 이 편지들에서 내용을 보면 그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 그 식구랑 완전 가까이 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진짜 같이 집안에 있든지 되게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그런 편지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식구였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 집에 살았었던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갔을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6월 2014년도에 데렉 앤 마리아 브라디스라는 부부가 드디어 본인들이 꿈꾸던 집을 사게 돼요. 이 집은 방 6개에다가 15억짜리 엄청 큰 집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나 15억이 서울에서 작은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10억 넘어가면 진짜 거대한 집을 사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집을 샀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도시가 웨스트필드, 뉴저지라고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잘 사는 동네 안에서도 그 집이 있던 Boulevard이라는 Boulevard가 그 도로 이름이에요. 이 도로가 유독 그 동네에서도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상상을 한다. 청담동에 완전 제일 비싼 도로를 생각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비싼 좋은 동네에 제일 좋은 도로에다가 집을 샀어요. 이 도로는 basically 그 도로에 살으면 인생 대박 난 거예요. right?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데렉하고 마리아 브라디스도 본인들이 완전 꿈 같은 생활을, 완전 성공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여기에 이제 살 계획을 해요. 그러나 집을 산 3일 후에 식구가 아직 이사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 옛날 집은 팔았는데 아직 거기서 이사 안 나오고 새로운 집에 좀 공사를 해야 돼서 아직은 이사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데렉 브라디스 그 남편이 그래도 이제 진짜 꿈 같은 집을 드디어 샀으니까 공사하는데도 미리 한번 가봐서 그냥 좀 잔잔한 공사 좀 하고 그냥 그 집의 그 공간을 그냥 좀 즐기고 싶어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페인트 좀 칠하고 벽지 좀 하고 잔잔한 그런 리모델링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좀 일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 이제 여기 집 주인이니까 나 한번 우편 왔나 한번 볼까? 그냥 약간 그냥 집주인이니까 그냥 집주인이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3일밖에 안 됐지만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편지가 올 확률은 거의 없죠. 아직 주소도 안 바꿨고 했는데 근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가요. 근데 우체통에 Dearest new neighbor at 657 Boulevard, allow me to welcome you to the neighborhood.
657 Boulevard has been the subject of my family for decades now, and as it approaches its 110th birthday, I have been put in charge of watching and waiting for its second coming. My grandfather watched the house in the 1920s, and my father watched in the 1960s. It is now my time.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e house? Do you know what lies within the walls of 657 Boulevard? Why are you here? I'll find out. 그리고 이 편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차를 몰았는지, 그 공사하는 사람들, 직원들 몇 명 있는지, 심지어 그 편지에서 얘기하는 게 애들이 3명 있다라는 거 셌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걔네들 이름을 배워서 걔네들 불러서 걔네들을 너한테서 뺏을 거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이 Watcher라는 사람은 얘네들이 사자마자 벌써 얘는 관찰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편지는 진짜 이 식구를 해를 끼치려고 진짜 장난 편지가 절대 아니고 해서 처음부터 되게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막바로 집에 들어가서 창문, 문 다 닫고 다 잠그고 막바로 경찰을 전화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와갖고 출동해서 이제 그 편지를 같이 읽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게 뭐냐고, 너 혹시 뭐 너 싫어하는 사람 있냐, 누가 이걸 썼냐, 경찰도 이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잘 읽으면 쓴 그 영어가 완전 옛날 영어도 아니지만 사실 요즘 사람이 쓰는 말투가 아니에요. 좀 뭐 한 50년대 그런 조금 오래된 영어인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완전 스토커 같은 단어들과 그런 문장들을 썼어요. 그래서 데렉과 마리아는 당연히 이것 때문에 겁도 많이 나고 막 이해 안 되고 완전 난리 부르스였죠. 그런데 아직 집에 이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사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편지에는 얘기한 대로 return address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Who am I? I could be someone that's walking by your house every day. I could be someone driving by your house every day. I could be one of your neighbors. I could be anybody that you see at any given day and you'll never know. 그리고는 끝에 The Watcher 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제 이 편지를 갖고 증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네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편지 갖고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데렉하고 마리아는 너무나 걱정이 되죠.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고 해서 본인들이 그 전 주인들, 그래서 집을 팔은 사람들, 그 식구 이름이 우드스거든요. 그래서 우드스 식구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좀 협박 같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혹시 너희들은 이런 편지 받은 적이 있냐? 그리고는 그 우드스 내에서 답장이 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편지 받았다. 사실 팔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사 나가기 바로 직전에 편지가 왔는데 뭐 별로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 편지에서는 그냥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잘 있다 가줘서 그리고 이 집을 리스펙트를 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본인이 이 집을 책임지고 돌보겠다 라고 편지가 쓰고 and then 똑같이 끝에는 The Watcher 라고 써 있었어요. 이 우드스네는 이 편지를 읽고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거 뭐지 좀 이상하네. 별로 생각 없어서 그냥 읽고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브라디스네는 그 마리아, 데렉이랑 애들 이
이 집을 이사 들어갈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편지도 오고 공사도 하고 해서 아직은 이사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 집에 팔았지만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사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데렉하고 마리아가 애들 데리고 오전에 그냥 잠깐 와서 그냥 그 공사가 잘 되는지 보고 뭐 본인들도 조금 잔잔한 공사 좀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예전 집으로 저녁에는 글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가 온 2주 후에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오전에만 오고 저녁에는 다시 예전 집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2주 후에 마리아가 애들 데리고 집에 있는데 편지가 하나 또 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편지를 찾고 딱 보는 순간 이름도 없고 그냥 브라데스네 식구라고만 써 있으니까 막바로 Watcher가 보냈다라는 걸 알아서 읽기도 전에 막바로 경찰을 전화를 합니다. Welcome again to your new home at 657 Boulevard. The workers have been busy and I have been watching you unload carfuls of your personal belongings. The dumpster is a nice touch. Have they found what's in the walls yet? In time, they will. 그리고는 The Watcher가 각각 애들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 애들의 별명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Now, 이름은 사실 뭐 온라인에서 좀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 치면 별명까지는 이거는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것보다는 진짜 그 집안에 같이 있든지 되게 가까이 이 Watcher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더 좀 소름 돋는 거는 다음 한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그 Watcher가 편지에서 얘기하는 게 혹시 네 딸이 화가가 되려고 하냐 내가 저번에 봤는데 네 딸이 이젤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봤다. 이게 좀 소름 돋는 게 그 이젤이 사실 그 집 맨 뒤에 있는 한 약간 구석에 있는 방에 설치가 돼 있는 이젤이거든요. 근데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 막 나무들이 좀 많아서 그 방 안을 이젤을 보려면 하나 볼 수 있는 이 딱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에서 거기서 봤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냥 집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집 바로 옆에 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딸이 그 이젤에서 그린 상황을 봤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이 본 사람이 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편지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Do your kids go in the basement? I'd be afraid if I were them. It's far away from the rest of the house, and if you were upstairs, you would never hear them scream. Who has the bedrooms facing the street? I'll know as soon as you move in. Then I can plan better.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고 이렇게 대놓고 공격한다는 거는 부모로서는 이거는 못 참죠. 그래서 그 데렉하고 마리아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진짜 이 집을 이사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고민하면서 한 몇 주 동안 집을 안 갔어요. 오전에도 안 가고 공사도 그냥 그 공사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이때 세 번째 편지가 와요. 이 편지는 본론적으로는 얘기하는 게 어딨어? 집이 너희들을 보고 싶어 라는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Watcher라고 사인이 돼 있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데렉가 그냥 어쩌다가 이제 그 옆집 이웃이랑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슈밋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존 분이 그
그 데렉한테 얘기하는 게 네 혹시 네 옆집 사는 랭포드라는 식구 혹시 걔네들에 대해서 아냐? 그래서 데렉은 이제 랭포드를 뭐 옆집 사람들이니까 몇 번 보긴 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존이 얘기하는 게 이 랭포드라는 식구가 좀 이상한 식구였어요. 엄마가 한 90대 할머니고 얘는 다 큰 애들 60대인 애들이 같이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마이클인데 이 마이클이 유독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동네 다니면서 남의 앞마당 뒷마당 그냥 걸어다니고 가끔 가다 사람들 창문 안에 막 이렇게 그냥 막 보고 그래서 그 모든 이웃들이 이 랭포드 식구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많이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존이 얘기하는 게 그 마이클일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데렉은 막바로 이 정보를 갖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마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찰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사실 벌써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이클을 의심해서 마이클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했다. 근데 마이클은 무조건 걔는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부인했다. 그리고 그 편지에 DNA 검사를 했는데 여자 DNA가 나왔다. 그러나 랭포드들이 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좀 조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딸이 먹었던 물병을 하나 갖고 와서 그거로 또 DNA 검사를 했는데 편지랑 달랐어요. 그래서 랭포드들은 이제 아닌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데렉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얘는 이제 더 노을이제 걸리고 더 화가 나고 예전에는 겁이 좀 났었다면 이제는 완전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식구를 협박을 해. 어디 감히 내 애들을 터치를 해. 해가지고 경찰한테 가서 너희들 빨리 이거 조사 안 끝내면 빨리 이 와츠라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 내가 나설 거다. 그래서 내가 걔를 잡을 거다. 그리고 내가 걔를 잡으면 이제는 스토커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basically 죽인다는 얘기죠. 본인이 이제 출동하면. 애는 경찰들은 그래서 워워워 데렉 진정시키고 우리가 최대 하고 있다. 근데 그냥 증거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 좀만 더 시간을 달라. 우리가 이 사람 꼭 찾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데렉은 당연히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수백만 원짜리 CCTV 시스템을 온 집에 온 사방에 CCTV를 설치를 해갖고 데렉이 그 집에 밤새 식구들이 이제 예전 집에 있고 밤새 불 다 끄고 밤새 그 워처를 잡으려고 집안에 혼자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데렉은 막 소파 밑에 숨고 불 다 꺼 있고 그냥 우체통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편지를 거기 안에 넣는 거를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는 막 서서히 이 데렉은 더 완전 이 상황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렉이 예전 FBI 요원들 2명이나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고 손글씨 전문가도 고용해서 그 편지들을 한번 분석하게 analyze를 좀 하게 하는데 그 손글씨 전문가는 결론적으로는 아무 그 손글씨로는 알 수 없고 그냥 엄청 화가 난 사람이 쓴 거다라는 결론밖에 못 내려요. And so 모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무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데릭은 계속 그냥 더 빠져들고 더 집착에 빠져들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요원들 고용하는 거, 손글씨 전문가, 밤새 불 다 끄고 거기서 보는 거가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못 찾고 그냥 돈만 더 낭비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브라디스네가 예전 집을 팔았지만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산 집 이사 들어가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브라디스네가 그 예전 집에서 이사 나와서 이제 이 집은 절대 못 오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마리아네 부모님네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직도 그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 대한 그 융자, 이자는 계속 내고 있어요. 또 이제 이 시점에서 그 동네에 이제 소문들이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뭐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사 안 들어오고, 이 식구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 브라디스네가 이혼을 한다, 뭐 어떤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서 소문들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편지들에 대한, 그 워처가 보낸 편지들은 사실 많이 몰라요. 그 소식은 그 사실은 경찰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데릭하고 마리아는 서서히 이 동네에 아직 이사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릭하고 마리아는 드디어 그냥 됐다, 우리 그냥 이 집 팔자, 이 집 팔고 그냥 이 모든 이상한 상황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자 해서 팔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놓는데 이쯤에는 사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좀 집이 좀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도 이 집을 사기 싫어해요. 근데 집을 좀 비싸게 내놔요. 본인들이 산 가격보다는 좀 더 높게. 본인들이 집 사고 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1억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돈까지 찾기 위해서 한 좀 더 얹어서 본인들이 산 가격보다 내놔요. 근데 아무도 그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 그래도 아무도 없어요. 가격을 또 내려.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완전 몇 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겪으면서 이제 데릭하고 마리아는 이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해서 그 전주인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인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너희들이 이런 편지를, 이런 The Watcher라고 써있는 되게 좀 불길한 이런 편지를 받았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산 거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었다면 우리는 이 집 안 샀을 것이다. Now, 미국 법이 한국 법이랑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진짜 쓸데없는 걸로 많이 소송 걸고 심지어 그런 소송들을 많이 이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네가 뭐 이 편지 와서 얘기 안 해서 내가 이 집 샀다 소송 걸으면 아마 아무 효과 없을 건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걸기 전에 좀 걱정했던 게 이게 뉴스에서 좀 이 얘기가 뉴스로 퍼지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이 진짜 뭔가 이상이 있어서 진짜 그때 가서는 진짜 아무도 안 살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그 브라디스네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뉴스가 안 온다. 이런 소식은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라서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전국 뉴스로 완전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it went viral 해가지고 모든 뉴스 기자들이 이 식구가 스토커 때문에 집을 판다라는 사실을, 이런 16억, 10몇억 되는 집을 스토커 때문에 판다라는 얘기를 듣고 완전 벌떼처럼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디스네는 인터뷰 하자라는 요청만 300개 넘게 받고, 뭐 이웃서부터 뉴스 채널, 뭐 기자들이 앞마당에 꽉 차 있었어요. 365일 24시간 그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이 워처가 누구냐, 그 편지들은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냥 다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식구는 참다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론밖에 없어가지고 그 웨스트필드라는 뉴저지의 도시에서 떠나게 돼요. And then finally 좀 좋은 소식이 생겨요. 어떤 식구가 그 집을 월세로 들어오겠대요. 그런데 아직도 월세로 들어와도 그 월세는 융자도 안 되고 그 매달 내야 되는 그거 뭐 반도 안 되고, 아직도 완전 이거는 물처럼 돈 새는 집이고 했는데도 그 계약서에 오케이, 여러분들도 뭐 이 집에 대한 거 다 아니까 편지도 받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해도 된다. 아무 벌금 없이 그냥 해지해도 된다 라는 계약에 쓰고 그 사람들은 되게 싸게 그 집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세입자들이 이사 들어오고 나서 2주 안에 우체통에 워처한테서 편지가 또 왔어요. 이 편지는 You wonder who the Watcher is. Turn around, idiots. Maybe you even spoke to me. One of the so-called neighbors who has no idea who the Watcher could be. Or maybe you do know and are too scared to tell anyone. My soldiers of the Boulevard followed my orders to a T. They carried out their mission and they saved the soul of 657 Boulevard with my orders. All hail the Watcher. 근데 이 세입자들은 그 편지를 받고 나서도 사실 처음부터 이런 편지 받는 집이라는 사실도 벌써 알았고, 월세도 워낙 싸갖고, 그래서 그 브라디스네를 전화해서 그냥 오케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여기 살겠다. 대신 집에다가 CCTV 좀 더 설치해달라 라는 요구를 해서, 브라디스네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나 사실 속상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것도 있어요. because 이제는 증거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더 생겼으니까 그 편지를 또 갖고 이제 다시 경찰로 가요. 근데 경찰들은 증거가 사실 뭐가 있냐, 그 사람이 그냥 본다라는 편지만 썼지 뭐 막상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드디어 그 브라디스네가 4억 손해를 보고 그 집을 팔게 돼요. 그래서 이 완전 악몽 같은 상황을 드디어 이거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팔기 전에 마지막 한 편지가 더 왔어요. 이 편지에서는 You are despised by the house, and the watcher won. 그래서 경찰 조사, 데릭이 따로 그 FBI 요원들 해서 한 조사 모든 게 다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아직도 워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벽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데릭이 직접 이 편지를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데릭이 인정한 것도 있어요. 데릭이 몇 편지들은 주변 이웃들한테 보낸 편지들은 본인이 인정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소문 퍼뜨리고 막 너무 답답해서 그냥 걔네들도 우리가 뭘 느끼는지 좀 알게 본인이 썼다고, 그래서 그거 몇 개만 본인이 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더는 이제 넷플릭스가 그 TV쇼를 만들면서 그 스토리의 권력을, 라이트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이런 요란초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넷플릭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걸로 하려고 한 거다. 근데 사실 그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애들은 이제 막 학교에서 뭐 따돌림 당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 몇 년 동안 그 넷플릭스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되게 작은 찬스를 걸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밑에다가 코멘트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은 데릭이 한 건지, 워처가 누군지 한번 코멘트에다가 써주세요.